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하고 시댁과의 지긋지긋한 인연도 끊어버린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 이상한 일을 겪기도 하는데 제게는 시댁이 그 이상한 일의 중심이었어요. 살면서 이 정도로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은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댁 사람들이 한 짓에 대해 한번 까발려 볼 생각입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차가 좀 있어요. 제가 30대 중반이었을 때 남편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솔직히 연애할 때 남편은 정말 못 봐줄 정도였어요. 나이 40에 돈 모아둔 것도 없었고 삐쩍 말라서 한마디로 엄청 불쌍해 보였어요. 게다가 직장은 중소기업조차 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였고 월급도 그 나이 때 남자에 비하면 박봉이라고 할 만큼 적게 벌었어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사람과 결혼을 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그런 노총각한테 시집을 가? 남편과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언니가 했던 말이에요. 두 분 부모님은 원래부터 자식들 일에 가타부타 말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저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실 뿐 저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언니는 달랐어요. 언니는 무엇이든 저에게 솔직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사람이 참 착해. 한눈 팔 것 같지도 않고. 너 한 번 실패한 걸로 너무 눈이 낮아진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모자라. 너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아저씨를. 사실 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때 굉장히 자신감이 하락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30대 초반부터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자가 바람을 펴서 결국 파혼에 이르렀거든요. 사람들이 결혼까지 안 간 게 다행이라고 했을 만큼 그 남자는 최악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저는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했죠. 제게 사기를 치려던 인간이 워낙 잘생긴 데다가 유들유들한 성격이었다 보니 무의식 중에 그런 남자와 정반대되는 사람을 고른 것 같기도 했죠. 그렇지만 정말로 그런 이유만으로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건 아니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이 순수하고 착했거든요. 그래서 더 끌린 거예요. 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좀 달랐어요. 시부될 분이 공무원이라 부모님이 좋아하셨거든요. 공무원이라는 직함이 주는 신뢰감이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 딱 주어진 거죠. 그렇게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을 상의하러 시댁에 들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이 결혼에 불안을 가지게 됐어요. 저희 신혼집 이야기를 하는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결혼은 너희 알아서 하거라. 신혼집도 마찬가지야. 너 나이가 40이나 넘어서 어른들한테 의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욕해. 아직 돈 벌 수 있는 날도 많고 힘도 있지 않니? 그러니까 알아서 결혼해. 결혼식에 우리는 아버지 은퇴하고 나도 일 안 하니 신경 많이 못 써줄 거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좀 많이 당황했어요. 남편이 예전에 저한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여태 돈을 많이 못 모아둔 이유요. 월급 받을 때부터 시모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다고 했거든요. 솔직히 남편 월급이 정말 박봉인데 그 박봉에 매달 100만 원을 시댁에 드렸다니 기대를 좀 했거든요. 10년 넘게 그렇게 돈을 받아가셨으면 아들 장가갈 때 돈 좀 마련해 주실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아예 선을 딱 긋는 모습에 당황해버렸죠. 남편은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결혼해서도 어머님한테 용돈 그렇게 드릴 거야? 그렇지 않을까? 여태 주던 걸 안 주는 것도 이상하고. 오빠, 잘 생각해. 지금 당장 오빠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랑 내가 모은 돈으로 신혼집은 작은 거라도 마련할 수는 있어. 근데 결혼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빠도 보탬은 돼야지. 어머님한테 그렇게 용돈을 많이 드리면 앞으로 애가 생기고 내가 육아휴직 쓸 때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제 말에 남편이 조용히 생각하더군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무리겠죠. 지금 당장이야 급한 불을 우리 친정에서 꺼주겠지만 그것도 무리해서 꺼준 거예요. 앞으로 더 큰 불은 저희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고요. 결국 남편은 제 말에 수긍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결혼 후에 내가 말할게.
용돈 드리는 거 줄인다고. 한 30만 원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괜찮아. 나도 우리 엄마한테 그 정도 드리고 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야 저도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리고 나도 집 살 때 돈 보탤게.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을 줄이면 대출금 정도는 낼 수 있을 거야. 아니야, 오빠. 그 돈은 우리 열심히 모아두자. 앞으로 태어날 아이와 우리 노후를 위해서라도 돈은 모아둬야 하거든. 오빠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결혼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과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신혼집도 어렵게 장만할 수 있었어요. 작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그래도 매매였어요. 서울이었으면 엄청 비쌌겠지만 지방이라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출 없이 집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결혼하고 나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저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을 하는데 제가 일하는 병원이 시댁과 가까웠어요. 결혼한 그달부터 시모가 저를 매번 시댁으로 불렀어요. 저의 출퇴근 시간을 체크해서 꼭 일을 안 할 때 불렀어요. 그리고는 정말 쓸데없는 일들, 자기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저한테 시켰어요. 오늘은 설거지랑 냉장고 청소 좀 하고 가거라. 어깨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냉장고 청소하고 나면 화장실도 좀 청소해 놓고 곰팡이 핀 곳이랑 줄눈 있는 부분 하얗게 만들어놔. 그렇게 말하며 자기는 소파에 앉아서 어깨를 통통 두드리며 TV를 보고 있더군요. 저는 보수적인 집단에서 자라서 시모가 며느리에게 일 정도는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이 많은 연장자에 대한 공경이라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도 없었죠.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을 시키고 싶다면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최저한의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 다 했으면 가봐라. 너 있으니까 편하게 못 쉬겠어. 다음에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시모의 일을 도와줬다면 수고했다 말 한마디, 따뜻한 눈길 한번, 그거라도 저한테 줬어야 맞는 거죠. 그랬다면 그것만으로도 보람과 뿌듯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모는 마치 당연히 부려야 할 종년을 부린 것처럼 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예, 이번 달 월급도 10일에 나오니? 큰일이네. 너 아범한테 내 용돈 좀 더 빨리 달라고 이야기하거라. 이번 달 모임이 10일 전에 잡혀서 그 전에 옷을 사야 하거든.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입었던 옷을 입고 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니? 그이한테 물어볼게요. 물어볼 게 뭐 있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는 거지. 정말 고압적인 자세로 그런 말을 하는 시모를 보며 시모가 저를 그리 반기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시모가 용돈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남편은 이 기회에 용돈을 줄여서 드리겠다고 말하겠다고 했고 저도 함께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에게 봉투를 건넨 남편에게 시모가 의아한 듯 묻더군요. 그냥 계좌로 붙여주면 되지 왜 갑자기 현금을 가져와? 그렇게 이야기하며 봉투를 열어 확인하던 시모가 인상을 팍 찡그리더군요. 너 이건 뭐야? 왜 30만 원밖에 안 들어있어? 나머지 70만 원은 어디 갔니? 어머니, 그 일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도 이제 결혼했고 아이도 곧 생길 건데 어머니 용돈으로 100만 원씩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아서요. 이번 달부터는 30만 원만 드릴게요. 너 이게 무슨 짓이야? 설마 네 짓이니? 네가 우리 아들한테 바람 넣었어?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결혼하면서 마련한 신혼집도 이 사람이랑 장인어른께서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저는 해간 것도 없고요. 지금 많이 저축해야 애가 태어났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큰 집으로 이사갈 수 있겠죠. 네가 처갓집에 도움을 받았으면 그건 네가 해결할 일이지. 설마 처갓집에 도움 좀 받았다고 내 용돈 깎아서 사돈한테 돈 주는 거야? 그런 거면 엄마는 용납 못한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오빠가 여태껏 살면서 신세진 게 많아서 용돈을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분가해서 사는데 이러면 두 집 살림이라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당장 저 임신이라도 해서 일 못하게 되면
지금 모아놓은 돈으로 버텨야 하는데 저는 집 사느라 돈 다 썼고 오빠는 모아둔 돈도 한 푼 없어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야 아이 낳고 살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해 좀 해주세요. 무슨 이해를 해?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월급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니? 너 결혼했다고 우리 아들 월급까지 네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큰 오산이야. 왜 네가 중간에서 난리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딱 그 꼴이구나.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주는 돈 갈취하려고 결혼하자고 한 거니? 결혼할 때부터 이상했지. 다 늙은 노총각하고 30대 중반의 젊은 여자가 왜 결혼을 하겠어? 너 돈 때문에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거지? 막말도 이런 막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노총각이 돼서 겨우 결혼한 아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사람을 돈 보고 결혼하는 여자로 몰아가니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돈 보고 결혼했으면 제가 이 사람이랑 결혼을 왜 하겠어요? 지금 돈 쓴 것만 봐도 그래요. 저희 집이랑 제가 다 했지 이 사람이랑 어머님이 뭐라도 해주신 거 있으세요? 결혼할 때 그러셨잖아요. 결혼할 때 도움 같은 거 바랄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다 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혼 축의금까지 싹싹 긁어가셨으면서 어머님은 저한테 그런 말 하시면 안 되죠. 얘 말하는 것 좀 봐. 어디 어른한테 두 눈 똑바로 뜨고 큰 소리야? 내가 돈 안 해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너희 집에서 집해왔다고 유세 떠는 거냐고. 어머님이 먼저 저를 돈 보고 결혼한 여자 취급하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그러는 어머님은 이 결혼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건가요? 앞으로 생길 손주부터 생각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시댁을 뛰쳐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있으니 남편이 슬그머니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괜찮아? 엄마가 그런 식으로 말해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엄마한테 잘 이야기해놨어. 앞으로는 30만 원만 드리기로 이야기 다 됐어. 나도 오빠한테 미안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할 건 아니었는데. 나 지금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 사실은 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있어. 결혼식 직전에 생긴 소중한 아이가 있어서 나도 모르게 흥분한 것 같아.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생겼거든. 정말? 아이가 생기다니.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흥분해서 말했구나. 앞으로는 내가 잘할게. 내가 우유부단한 탓에 당신한테 상처 준 것 같아서 미안해. 이런 남편이 있어서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모는 포기를 모르는 집념을 가졌더라고요. 용돈을 줄이겠다고 한 그 다음 주에 바로 연락이 왔어요. 아들, 우리 집이 너무 오래되고 크니까 좀 더 작은 곳으로 갈까 싶다. 그런데 늙어서 시골 들어가는 것도 병원 가는 거 힘드니 안 되고 내가 다니던 병원 근처에 가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네. 네 이름으로 대출 받아서 돈 좀 마련해 봐라. 옆에서 시모 전화를 함께 듣고 있던 제가 한마디 하려는데 남편이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제가 좀 더 안정기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아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돈 쓸 일은 좀 피할 생각이에요. 지금 있는 집 수리할 곳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보고 수리해야 하는 곳은 수리할게요. 그런데 지금 당장 돈 마련하는 건 무리예요. 아이? 너희 아이가 생겼어? 거짓말 아니야.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애 생겼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 무슨 그런 걸로 거짓말을 해요. 어머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저는 괜찮은데 와이프 상처받는 건 안 보고 싶어요. 죄송해요.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보니 그제야 마음이 놓였어요. 시모의 그런 막무가내 요청도 막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는 시모 말은 진짜 듣고만 있어도 어질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전업주부로 시부가 주는 돈으로 생활했었는데 사치가 좀 있었거든요. 과시욕도 있고 함께 모임하는 사람들 따라가려니 시부 용돈만으로는 버거웠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아들 용돈으로 10년 동안 사치스럽게 생활한 모양이었죠. 며느리가 생겨서 이제 그런 생활을 청산해야 하는데 쉽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매번 돈을 요구했어요. 집도 비싼 집으로 가려는 이유는 뻔해 보였어요. 지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던 모양이었어요. 땅값 비싼 곳으로 이사 갔다고 말이죠. 손주가 생기니 결국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더군요. 하지만 그 뒤로는 좀 더 치사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제게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속내를 확인하고는 소름이 돋았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검은 속내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과 동시에 임신을 했고 아이를 낳았어요. 딸은 시모의 의심과는 다르게 남편과 무척 똑같이 생겼었어요. 아무도 남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말이죠. 시댁에는 그 용돈 사건 이후로 잘 가지 않았고 명절과 생일, 어버이날에만 방문하게 됐어요. 그 외의 날에는 남편 혼자 시댁에 들렀죠. 아이가 2살 때였어요. 음식을 차리는 건 거의 다 제 몫이었어요. 시모는 절대로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딱 하나, 밥만 시모가 했죠. 그런데 그보다 더 짜증나는 일은 따로 있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할 때마다 저를 바깥으로 심부름을 보냈거든요. 시댁에서 마트까지는 적어도 걸어서 왕복 20분은 걸렸어요. 가는데 10분, 장 보는데 10분, 오는데 10분이면 총 30분을 보내는 거죠. 심부름은 항상 간장이나 막걸리, 음료수 같은 액체로 된 무거운 물건들이었죠. 미리 사두면 될 것인데 항상 그렇게 저를 시켰어요. 그리고 갔다 오면 다들 밥을 다 먹고 저는 남아있는 찌꺼기만 먹어야 했죠. 게다가 그뿐이면 말을 안 해요. 항상 제 몫에 새밥만 없어서 찬밥을 줬는데 그 밥에서는 항상 쉰내가 났어요. 어머니, 이거 상한 것 같아요. 어머, 어쩌니? 밥이 없는데 햇반이라도 사와서 먹어. 그러면서 또 내보내는 거예요. 한 번이면 실수였나 보다, 정신이 없었나 보다 싶지만 매번 갈 때마다 이런 패턴이니 나중에는 아무리 바보라도 제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이번에 명절에 들렀을 때는 제가 아이를 돌보느라 허리에 디스크 증상이 심해서 고생했던 날이었어요. 시모가 밥을 다 차리게 해놓고는 저에게 또 일을 시키더군요. 예, 내가 보니 간장이 뚝 떨어졌더라. 너 지금 마트 가서 간장 좀 사와. 전이랑 고기 간장에 찍어 먹어야 하는데 다 떨어졌네. 아까 전에 요리할 때 확인했을 때는 남아있었던 간장이 하나도 없더군요. 간장을 다 비워버린 모양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옆에 앉아있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좀 다녀와요. 나 허리 때문에. 맞다. 어머니, 제가 금방 다녀올게요.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후다닥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예, 네가 왜 가? 넌 밥 먹어야지. 이런 일은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다. 어머니, 와이프 지금 허리가 많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디스크 증상 너무 심해서 조심하라고 했거든요. 무거운 거 특히 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녀올게요. 여보, 조심해서 갔다 와. 금방 다녀올 테니까 다들 밥부터 드세요. 와이프 오늘 점심도 제대로 못 먹어서 배고플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이 나가버렸죠. 저는 말했어요. 아버님, 식사 늦어서 배고프시죠? 얼른 밥 내올게요. 예, 너는 남편이 없는데 밥이 넘어가니? 어머님, 남편 걱정보다 아버님이 걱정돼서 그렇죠. 아버님도 배 많이 고프실 거예요. 점심을 너무 일찍 드셔서.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지. 넌 어떻게 돼 내가 인정머리가 없어? 그만하고 밥 내와. 한 사람 없다고 나머지가 굶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던 게 당신이었잖아. 어서 밥 가져와. 배고파 죽겠네. 그럼 좀 기다려요. 아직 밥 덜 됐는데. 시모 말과는 달리 밥솥에 밥은 이미 예전에 완성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니 너무 명확하더군요. 여태 일부러 저에게 밥을 늦게 먹이려는 거였어요. 민기적거리는 시모 때문에 결국 밥은 남편이 오고서야 먹게 됐죠. 정말 오랜만에 모든 가족이
동시에 먹는 밥이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시모는 제게만 쉰내 나는 밥을 내놓더군요. 여보, 나 속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내 밥 나눠 먹자. 당신은 많이 먹어야 해. 내가 이렇게 살찌우느라 얼마나 힘썼는지 알지?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어? 갑자기 속이 왜 안 좋아? 근데 어머니, 밥이 이상한데요? 상한 것 같은데 새 밥 없어요? 더 이상 밥은 없다. 밥 먹고 싶으면 햇반 사와서 먹던지. 아니면 너희 집에 가서 먹거라. 그래요? 그럼 저는 나가서 밥 먹고 들어갈게요. 그럼 명절 잘 보내세요, 어머님, 아버님.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밥 먹고 올 거야? 그냥 내 밥 먹어. 내가 안 먹으면 되는데. 아니야. 당신도 요즘 몸 안 좋은데 그거 먹어서 되겠어? 그냥 나는 애랑 나가서 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렇게 말하며 저는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여보, 같이 가. 어머니, 다음에 와서 먹을게요. 아이, 밥은 먹고 가야지. 이거 다 어쩌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많이 드세요. 저희는 그러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붙잡는 시모를 내버려 두고 밖으로 나왔어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왜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나 싶었어요. 그렇게 외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시댁에서 연락 오면 남편만 보냈어요. 며느리 취급도 안 해주는 시댁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남편만 보냈더니 시모가 전화가 왔더군요. 너 요즘 왜 집에 안 오니? 며느리가 돼서 집안 행사에 얼굴도 안 보여? 이런 식으로 할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우리 아들 혼자서 여기저기 다니도록 만들 거면 네가 며느리 실격인 거지. 그냥 이럴 거면 이혼을 해. 우리 얼굴 보기도 싫으면 그냥 이혼하면 되지. 뭐하러 질질 끌어? 어머님, 좀 흥분하신 것 같네요. 갑자기 전화 와서 이혼하라고 하셔도 저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으면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너 혼자 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했어? 시모가 남편에게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 이야기할 때 혹시라도 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선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아마 또 돈이나 달라고 했겠죠. 남편은 거절했을 테고. 그러니 저한테 전화와서 이 난리를 피우는 거겠죠. 시모는 남편에 대한 통제권이 저한테 넘어온 것이 화가 날 정도로 열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저는 남편을 통제하는 짓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함께 살기 위해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선을 정해줬을 뿐이었죠. 결혼한 부부가 자기 가고 싶을 대로 가면 부부 생활이 유지될 리 없잖아요. 게다가 시모의 저 행동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고 남편은 남편이죠. 부부가 일심동체라도 매일 같이 다녀야 한다는 법은 어딨나요? 그리고 남편이 애도 아니고 혼자 다니는 게 왜 안 되나요?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신 것 같네요. 이혼 이야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우리 아들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마누라 이야기만 하면 난리야. 그리고 너 우리 아들한테 도대체 뭐라고 하길래 애가 내 말을 듣지를 않아. 네가 내 아들을 너 좋을 대로 써먹고 있잖아. 그건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은 내 돈이고 내가 키워준 값 받겠다는데 네가 중간에서 그걸 나같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아니? 너 두고 봐라. 내가 아들한테 이야기해서 너희 꼭 이혼시켜버릴 테니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왜 본인이 결정하겠다는 건지. 시모와 대판 싸우고 나서도 저는 시댁에 얼굴 한번 내비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그 전화 내용에 대해 잃을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혼자서 열심히 시댁에 다녀주는 남편에게 이런 일로 더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런데 그 전화 이후로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더군요. 시모에게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건지 시모에게 설득당해 버린 건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당신 우리 부모님 얼굴 진짜 이렇게 계속 안 볼 거야? 부탁인데
만나서 한 번만이라도 대화를 해봐. 대화? 아버님하고 대화하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머님은 아니잖아.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미 나를 싫어하시는 분이야. 만나면 싸움만 하는데 대화도 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엄마도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다는데 당신이 좀 굽히고 들어가주면 안 될까? 여태까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이번 한 번 정도는 당신이 양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나 저는 반대했어요. 절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을 하라 마라 전화로 요구하는 시모와 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시모와 결국 한자리에서 만나게 됐어요. 모든 것이 남편의 그림이었죠. 저녁에 외식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오리고기 가게를 간다길래 좋아서 남편과 함께 나갔는데 그 자리에 시모가 떡하니 앉아있더군요. 예, 왔니? 오랜만에 보는구나.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네. 왜 요새 이렇게 얼굴을 안 비추니? 사람이 확 달라졌더군요. 엄청 부드럽게 말하는 시모를 보며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나 경계부터 됐어요. 불과 며칠 전에 이혼하라며 난리친 시모와 대화를 나눴기에 이 변화가 더 수상했죠. 그러니 당연히 말이 곱게 나갈 리가 없었죠. 제가 얼굴을 안 비추는 이유는 어머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뾰족하게 가시가 돋친 제 말에 갑자기 시모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감싸더니 엉엉 울더라고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시킨 건 아니다. 나는 다 너 욕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어디 가서 며느리 네가 하고픈 대로 하면 사람들이 배운 거 없다며 욕할 테니까. 그래서 내가 미리 너에게 가르쳐준다는 것이 너를 오해하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지금 왜 우세요? 정말 할 말이 이거 말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싶었다니까요. 네가 화난 것도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풀고 다시 우리 집에도 들리고 우리 아들이랑 같이 잔치에도 나오고 그래. 네가 화났다고 해서 우리 아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니. 게다가 요즘에는 나도 며느리한테 버림받았냐며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상황이라 어디 나가기도 무섭고. 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완전 불쌍한 척 쇼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울어요? 울고 싶은 건 저였는데.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냐니 전화로 이혼하라며 난리치던 건 잘못이 아닌가요? 제가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우리 엄마가 사과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만 사이좋게 지내줘. 중간에서 고생하는 날 생각해서라도. 게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울면서 사과하실 정도면 정말로 당신이랑 잘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나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어머님이 왜 울면서 나한테 사과를 하셔? 불과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당신이랑 이혼하라고 하셨어. 게다가 당신도 알다시피 상한 밥, 그거 당신은 그날 처음으로 받겠지만 나는 결혼 후 내내 그 상한 밥이 나왔다고. 그것뿐인 줄 알아? 결혼 직후에는 식모처럼 시댁에 불러서 일 시켰잖아. 나더러 지금 그런 상황에 잘해보라고? 나는 어머님의 사과가 진짜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그런 것들 다 통틀어서 미안하다고 먼저 사과하시는 거잖아. 당신 이렇게 속이 좁은 사람이었어? 어른이 먼저 사과하면 받아줘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 앞으로 그런 일 없겠다고 말씀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그게 진짜로 사과한 게 아닌 것 같다고. 불과 며칠 전에 나한테 연락 와서 아들이랑 헤어지라고 하신 분이 어머님이야.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다고 나한테 사과를 하셔? 당신은 그게 이해가 돼? 그렇게 죽일련 살릴련 난리를 피우더니 갑자기 왜? 남편의 어이없는 말에 대꾸를 하며 흙이 시모를 훔쳐보던 제 눈에 정말 경악스러운 모습이 비춰졌어요. 시모가 우리 두 사람의 싸움을 구경하며 싱긋 웃고 있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 있죠? 우리 싸우게 하려고 이랬나 싶었어요. 그때 시모가 끼어들었어요.
그만들 해라. 나 때문에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어. 아들아, 나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한다. 네가 며느리랑 사이좋게 지내라고 해서 사과까지 했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이 실수라고 말한들 네 처한테 먹히지도 않겠지. 네가 며느리와 헤어진다고 해도 나는 안 말린다. 어른인 내가 먼저 사과까지 했는데 그 사과마저도 안 받아들인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집에 데려다 놓는 거 반대다. 그러니 앞으로는 너도 우리 집에 오지 말거라.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연을 끊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 네 처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면 우리가 연을 끊는 게 맞는 거지. 시모는 교묘하게 남편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양자택일이었죠. 와이프냐 부모냐 고르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갈팡질팡 하더군요. 저는 그 갈팡질팡에 더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는 연 끊을 생각 없어요. 우리도 너와 연 끊을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네 마누라를 봐라. 아주 완고하잖니? 고집이라는 고집은 있는 대로 부리고 어른들이 머리를 낮추고 들어가도 빳빳하게 고개 들고 나한테 따지는 거 못 봤니? 나는 그런 여자는 며느리로 두고 싶지 않다.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사과하면 뭐하니? 받아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 진짜 우리 엄마랑 화해 안 할 거야? 엄마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도대체 뭘 더 바래? 와, 당신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나랑 우리 엄마가 이렇게 고개 숙이고 들어갔으면 받아주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막말로 시댁 어른이잖아. 어떻게 너는 네 생각만 해? 네가 힘들다고 나랑 부모님 관계 다 망쳐놓는 게 말이 되는 일이야? 아들, 됐다.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마.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평생 이해를 못해. 내가 이것 하나만 확실히 말하마. 재산 분할은 확실하게 해라. 돈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뒤탈이 없어. 너희가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은 없는데 이 엄마는 네가 재가를 해도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아예 이혼을 하라고 등을 떠밀고 있더군요. 결국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진짜 나랑 헤어질 거야? 당신이야말로 나랑 헤어지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말씀 좀 들어. 일 그거 시키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민감하게 굴어? 어르신 힘 없으니 며느리한테 일 시킬 수도 있지. 그냥 일 시키는 거면 나도 해. 근데 일을 하고도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는 법이 없잖아. 마치 당연한 듯이 집에 딸린 종 부리듯이 하는데 내가 왜 화가 안 나겠어? 반대로 생각해보라고. 우리 엄마가 오빠를 마음대로 불러서 일 시켜먹고 일 다 했으니까 빨리 너희 집에 가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 그리고 어머님 아까 나한테 사과하신 것도 다 거짓말이야. 우리 둘이 싸울 때 어머님 웃고 계셨다고. 너 도대체 어디까지 우리 엄마를 모욕할 거야?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하는데? 울면서 사과하는 모습이 애처로워 보였는데 네 눈에는 그게 웃는 것처럼 보였어? 아,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이혼이라도 해봐. 어머님이 당신한테 돈 이야기 안 할 것 같아? 분명히 돈 이야기할 거 뻔하다고. 어머님 용돈이 나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니까 당연히 우리 둘 이혼시키고 싶어 하시는 거고 다 당신 돈 때문에. 그만 좀 해. 부모님이 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 여태껏 내가 부모님한테 드린 거야.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잖아. 당신 때문에 줄였던 거. 그래서 내가 어머님한테 주는 용돈 적게 주라고 했다고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그러면 적게 주자고 했을 때 차라리 화를 냈었어야지. 당신도 거기 수긍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사람 뒤통수를 때리는 건데? 됐다 됐어. 그냥 헤어지자. 이혼해. 나는 내 말 믿지 않으려는 사람하고 더 이상 같이 살기 싫어.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좀 굽히고 들어가라고. 싫다고. 어머님 저러는 거 당신에 대한 통제권을 나한테 뺏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게다가 울면서 사과하는 사람이 뒤에서 웃고 있으면 그게 진심일 리가 없잖아. 당신하고는 말 안 통하니까 그냥 이혼해. 나도 이딴 식으로 매번 부딪히기 싫으니까.
저는 그렇게 남편과 이혼 서류를 냈어요. 결국 남편에 대한 통제권은 시모에게 넘어갔고 저와 남편은 이혼 소송을 진행했어요. 서로 변호사 선임한 직후 저는 남편에게 시모와의 마지막 통화 내용을 보내줬어요. 저도 예전에 자동 녹음 기능을 켜놨던 건데 그게 켜져 있어서인지 시모와의 대화가 자동으로 녹음이 됐더라고요. 그 통화 내용이 남편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통화 내용을 보내고 나서 며칠 뒤에 남편이 잠깐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혼 때문에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저는 만날 생각 없었지만 남편이 제가 일하는 병원 앞으로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 살이 엄청 빠졌더라고요. 고작 몇 주 만에 말이죠. 무슨 일로 보자고 한 거야? 난 할 말 없어. 이야기는 변호사 통해서 하면 되잖아. 여보, 이혼은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당신이 그때 그랬지. 어머니가 내 돈 때문에 이혼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말이야. 정말로 그런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니한테 당신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하니까 갑자기 웃으시면서 잘 됐다고 하시더니 용돈부터 100만 원으로 다시 올려달라더라. 난 잘못 들은 건 줄 알았어. 당신 말대로 돈 이야기부터 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해서. 남편은 경황이 없는 목소리로 제게 하소연하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래서라니. 당신 말이 다 맞았으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이혼 없던 걸로 해줘. 내가 알던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당신이 맞았던 거지. 그 전화 내용도 확인해보니까 다 사실이었고 어머니가 그때 나한테 한 말이 더 소름 끼쳤어. 다음에는 용돈 많이 주는 돈 많이 버는 며느리 찾으라고. 그러면서 어머니 덕분에 이혼하는 거니까 위자료나 재산 분할 받으면 반은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집이 허름하니 우선 나더러 대출받아서 집부터 옮겨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 같이 살면서 또 얼마나 뜯어가시려는지 그 말 듣는데 내가 진짜 헛다리 짚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남편이 초췌해진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하더군요. 빌빌거리며 다 죽어가는 인간 인공호흡기 꽂아줬더니 제 손으로 인공호흡기 빼고는 다시 삐쩍 말라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참 웃긴 게 그렇게 시모가 남편 돈을 원하는 거였다고 말해줘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직접 귀로 들으니 또 달랐나 봐요.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 때는 믿지도 않았으면서 이제야 정신이 들었어? 근데 어쩌나? 나는 이미 당신한테 정 떨어진 지 오래됐는데? 결혼이라는 건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건데 당신은 그걸 깼어. 나를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당신이랑 내 사이는 깨진 거라고. 그리고 그건 다시 못 붙여. 당신 어머니가 그 사람인 이상 우리는 또 깨질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와 연락 끊을게. 진짜로. 이번에는 당신 말 제대로 들을 테니까 제발 부탁이야. 난 당신 받아줄 생각도 없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어. 당신이 나한테 준 게 얼마나 큰 배신이었는지 당신은 모르지? 그리고 나는 한 번 배신한 놈은 다시 배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로 연락하지 마. 그리고 당신이 당신 엄마랑 연을 끊든 말든 이제 와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 이혼은 당신 선택으로 결정된 건데 진짜 웃기다. 어머니 탓하면 마음이 좀 시원하니? 어머님이 잘못한 건 누가 봐도 당연한 건데 그런 어머니한테 홀라당 넘어간 너한테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나 봐. 그런데 네가 제일 나빠. 믿을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는 배신하는 인간. 그렇게 남편 놈에게 일침을 하고 돌아섰죠.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했어요. 결혼 기간이 길지 않아 결국 제 명의의 집은 제 것이 되었고 아이도 제가 키우게 됐어요. 고부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는 제 주장도 받아들여져 남편 놈이 제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죠. 그렇게 몇 달간 정말 속은 쓰리지만 마음은 편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망할 아줌마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너 우리 아들 어디로 빼돌렸니? 위장 이혼해놓고 여전히 우리 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맞지? 뜬금없는 소리를 해대는 통에 저도 당황했어요.
이혼한 사람을 왜 여기서 찾아요? 저랑 같이 안 살아요. 거짓말 하지 마. 이놈이 너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버리고 갈 리가 없어. 지금 집안이 어떤 꼴인지 알기나 하니? 아들이 줄 돈으로 갚으려고 했던 카드값이랑 대출금 못 갚아서 신용불량자 돼서 집으로 차 앞딱지가 붙었어. 집꼴이 말이 아니야. 그 와중에 짐 싸서 도망이 나가? 네가 우리 아들 숨긴 거 맞잖아. 딱 보니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이 부모를 놔두고 도망쳤더라고요. 하긴 감당이 되겠어요. 결혼했을 때는 자기 월급이 자기 것이었겠지만 이혼하고 나니 자기 월급이 시모 것이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전 이혼하고 딱 한 번 봤어요. 저한테 다시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도망간 이유 알고는 있으세요? 저한테 그러던데요. 어머니가 자기를 돈으로 본다고요. 제가 마지막에 어머님이 저랑 통화한 내용도 전 남편한테 보내줬거든요. 그거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기분이 어떠세요? 돈줄인 아들 저한테서 되찾아가려다가 결국 아들한테 버림받게 되신 기분이? 너 그걸 말이라고? 결국 그놈의 돈 때문에 아들도 돈도 다 잃어놓고 누굴 탓해요 지금? 당신이 뿌린 그대로 돌려받는 거니까 괜히 저한테 뭐라 하지 말고 아들 있을 법한 곳이나 찾아보세요. 찾아봐야 그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저는 실컷 비웃어준 다음에 전화를 끊었어요. 이날이 정말 가장 속이 시원한 날이었어요. 가슴에 박혀있던 돌덩이가 쑥 하고 내려간 기분이었거든요. 돈 때문에 안달이 나서 저한테 전화해서 아들 찾는 모습을 보니 그냥 조용히 자식 부부 이혼하도록 선동질만 안 했으면 평온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자기 마음대로 아들을 휘두르려다가 아들에게도 버림받고 돈까지 없어서 허우적대고 있잖아요. 솔직히 시모가 금방 전 남편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직장으로 찾아가면 금방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직장도 그만뒀더라고요. 저한테 거절당하고 꽤나 상심이 컸는지 지방으로 내려가 직장을 구했다고 들었어요. 시모가 찾을 수 없도록 아예 아주 멀리 가버렸더라고요. 나이가 있어서 좋은 직장은 구하지 못하고 생산직 공장에 들어가 돈을 벌고 있었어요.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40 중반에 집도 마누라도 자식도 잃고 부모까지 스스로 내던지고 아무도 모르는 지방에서 집과 직장만 오가는 삶을 선택했더라고요. 딱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제 스스로 다시 지옥으로 몸을 밀어 넣는 짓은 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남편이 참 불쌍하다며 다시 잘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다시 붙인다고 깨진 조각에서 물이 안 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남편이 불쌍한 삶을 산다고 제가 힘들고 상처 입었던 일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전 남편이 떠난 시댁은 완전 망해버렸더라고요. 자식 새끼가 돈 다 갚아줄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돈 낭비하던 시모가 결국에는 그걸 고스란히 다 갚아야 했고 가진 돈으로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 집까지 팔았더군요. 나중에는 단칸방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는 시모보다 7살이나 많은 시부가 병을 얻는 바람에 요양원까지 보내야 했고요. 자식이 사라졌으니 보호자도 없이 시모가 직접 보살피겠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참 어떻게 그렇게 펑펑 돈을 썼는지. 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그런 상황인데도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가슴속에 사무친 게 많은 건지 아니면 시모에게 받은 배신감이 그만큼 컸던 건지 그건 본인 빼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저는 남자에게 크게 당한 게 벌써 2번째라 이제는 연애나 결혼은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아이 키우며 평온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간호사 일이 바쁘기는 하지만 이제는 큰 병원에서 나와서 개인 의원에서 일을 하며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함께할 시간도 더 많고요.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시모가 어디까지 망가진지 확인하고 나니
아이를 키울 때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저런 부모는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제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식을 돈으로 생각하는 부모나 시부모가 있으면 조심하세요. 욕심은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초반에 빠져나올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글을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 글 읽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